저는 마이클 존슨, 미국 시애틀에서 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사실 한국 발령을 받았을 때는 솔직히 망설였어요. 아시아는 처음이었고 한국어는 안녕하세요밖에 몰랐거든요. 하지만 회사에서 한국의 게임 산업을 배워와라, 미래 먹거리다라고 하니 거부할 수 없었죠. 2년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하철에서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디지털 문화였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치킨을 시켜도 양념치킨이 나오고 커피숍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고 하면 뜨거운 거요, 차가운 거요? 라고 되묻더라고요. 하지만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이곳의 매력을 발견했어요. 특히 빨리빨리 문화와 효율성에 감탄했죠. 배달 음식은 30분 안에 오고 지하철은 정시에 도착하고 인터넷은 광속보다 빠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평소처럼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몇 개밖에 없었던 흰머리가 갑자기 확연히 늘어나 있었거든요. 마치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이 흐른 것 같았죠. 이게 뭐지? 스트레스 때문인가? 최근 한국 스타트업과의 협업 프로젝트가 까다로웠어요. 한국 개발자들의 야근 문화를 따라가려니 몸이 힘들었거든요. 손가락으로 흰머리를 하나씩 세어보니 20개도 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료 제임스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제임스, 갑자기 흰머리가 많이 났는데 염색하려면 얼마나 들까? 또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풀컬러링이면 최소 $200는 각오해야지. 시간도 서너 시간은 걸리고. $200. 한국 돈으로 25만 원이에요. 제임스 말이 맞아요. 미국에서는 정말 그 정도 들거든요. 옆자리 김 과장님이 제 한숨 소리를 듣고 물어봤습니다. 마이클 씨, 무슨 고민이세요? 흰머리 때문에요. 미국에서는 염색비가 너무 비싸서요. 김 과장님이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뿌리 염색 해보세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뿌리 염색이요? 완전히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뿌리 염색이 뭐예요? 김 과장님이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난 흰머리 부분만 염색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할 필요 없이 뿌리 2cm 정도만 하는 거죠. 30분이면 끝나고 비용도 3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3만 원이요? 정말요? 미국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죠. 네, 그리고 효과는 전체 염색과 똑같아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집 근처를 유심히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뿌리 염색 전문점들이 곳곳에 보이더군요. 뿌리 염색 전문, 30분 완성, 당일 예약 가능이라는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 미용실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손님들이 앉아서 머리 일부분만 염색하고 있었죠. 미용사가 작은 브러쉬로 정교하게 뿌리 부분만 칠하고 있었고요. 시간도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한 손님이 들어와서 앉더니 금세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그 미용실 문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 손잡이를 잡으니 걱정이 밀려왔어요. 제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머리 관련 전문 용어는 정말 모르거든요. 브라운 컬러를 한국어로 뭐라고 하지? 갈색? 그냥 갈색이라고 하면 될까?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염색약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원하지 않는 색깔로 염색되면? 직장에서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죠? 결국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발길을 돌렸어요. 아쉬움이 정말 컸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뒤돌아서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슬쩍 뒤를 돌아보니 한 여성이 미용실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모습으로 봐서 그 미용실 직원인 것 같았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고 친근하면서도 궁금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왜 들어오려다가 안 들어오지?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 내내 뿌리 염색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쉬었을 텐데 뿌리 염색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결국 다시 그 미용실 앞으로 갔어요. 오늘은 용기를 내서 꼭 들어가 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하지만 또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어제 그 여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도 꽤 좋았어요. 아, 영어를 하시는군요. 네, 저는 이지은이라고 해요. 여기서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이지은 예쁜 이름이네요. 그분이 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어제도 여기서 망설이시는 모습 봤거든요. 뿌리염색에 관심 있으세요? 네, 맞아요. 처음이시죠? 외국 분들이 가끔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염색해요? 전체를 다 염색해요. 시간도 서너 시간 걸리고, 비용도 $200 정도 들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200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저희는 3만 원이면 돼요. 시간도 30분이고요. 정말 30분 만에 전체 염색과 같은 효과가 나와요? 지은이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장해드려요. 새로 난 흰머리 부분만 정확히 염색하는 거라서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그때 지은이 제 머리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어요. 마이클 씨 머리 상태 보니까 정말 뿌리 염색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요? 네, 겁먹지 마세요. 실패하면 돈 안 받을게요. 지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신뢰할 만했어요. 게다가 실패하면 돈도 안 받겠다니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죠.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미용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미용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거울과 의자들이 정돈되어 있고 각종 염색 도구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와, 정말 전문적이네요. 감사해요. 여기 앉아주세요. 의자에 앉으니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는데 정말 흰머리가 눈에 띄게 보였어요. 먼저 상담부터 할게요. 지은이 제 머리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들춰가며 흰머리가 난 부분들을 확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나셨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요즘 한국 회사들과 협업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잦았어요. 그럼 더욱 뿌리 염색이 필요하겠네요. 색깔은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러운 다크 브라운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은이 여러 색상 샘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색깔이 있더라고요. 이 색깔로 하면 완전히 자연스러워져요. 염색한 티가 전혀 안 나요. 정말요? 미국에서는 항상 염색한 티가 났는데. 한국 기술이에요. 특히 뿌리 염색은 정말 섬세한 작업이거든요. 지은이 작은 브러쉬와 전용 염색약을 준비했습니다. 그 손놀림을 보니 정말 베테랑 같았어요. 몇 년이나 이 일을 했는지 궁금해졌죠. 지은 씨, 이 일 하신 지 오래됐어요? 7년째예요. 미용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작했거든요. 미용고등학교요? 네, 한국에는 미용 전문 고등학교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꿈이었거든요. 지은이 염색약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정확히 골라내서 뿌리 부분에만 칠하더라고요. 전혀요. 두피에 자극도 거의 없는 순한 염색약이에요. 지은의 손길이 부드러워서 마사지 받는 기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정말 이런 서비스가 없어요? 전혀요. 무조건 머리 전체를 염색해야 해요. 뿌리만 염색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그럼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네요.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몇 달에 한 번씩만 해요. 그 사이에는 그냥 참고 살아요. 지은이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건 너무 불편하네요. 흰머리는 한 달만 지나도 확실히 보이는데. 염색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 집중해서 작업하는 모습이 진지하면서도 아름다웠죠. 완성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이제 10분 정도요. 곧 씻어드릴게요. 정말 빨랐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아직 염색약도 다 바르지 못했을 시간이에요. 지은이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 때부터 뿌리 염색을 하셨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미 40년 전부터 있던 기술이에요. 40년 전부터요? 네, 원래는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전체 염색은 비싸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거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예술 수준이 됐어요. 염색약을 씻어내는 동안에 샴푸 마사지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시원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안 해줘요. 고객 만족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드라이를 마치고 거울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저예요?
흰머리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염색한 티가 전혀 나지 않았죠. 마치 원래 제 머리카락 색깔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정말 마법 같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지은이 뿌듯해하며 웃었습니다. 어때요? 만족하세요? 100% 만족이에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35분이 걸렸더군요. 미국 기준으로는 상담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지은의 단골 고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점점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꼭 흰머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지은과 나누는 대화가 너무 즐거웠거든요. 마이클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회식 문화가. 아, 회식, 외국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맞아요. 2차, 3차까지 가니까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적응 잘하신 것 같은데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요. 5번째 방문했을 때는 서로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지은 씨는 꿈이 뭐예요? 제 미용실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직원이지만 언젠가는 제 가게를 하고 싶어요. 좋은 꿈이네요. 실력으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고마워요. 그런데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걱정이에요. 지은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셀프 염색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손님들이 줄고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은 집에서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지은의 걱정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어려움을 겪다니요. 어느 날 오전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러내더군요. 마이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국 프로젝트 방향이 바뀌었어. 예산 삭감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너는 다음 달까지 미국으로 복귀하라고 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다음 달이요? 그럼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어. 본사 결정이니까. 회사에서 나와서 멍하니 길을 걸었습니다. 2년 동안 정들었던 서울을 떠나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지은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죠.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지은의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갔는데도 지은이 환하게 맞아주었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뭔가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차마 바로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머리가 신경 쓰여서요. 근데 지난주에 했는데 벌써요? 아직 괜찮아 보이는데. 지은이 제 머리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래도 손님이 원하시면 해드려야죠.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니 정말로 흰머리가 조금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평소라면 신경 안 쓸 정도였죠. 마이클 씨,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흰머리가 평소보다 빨리 났네요. 지은이 염색약을 준비하면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좀 그래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사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지막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에서 미국 복귀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음 달까지 돌아가야 해요. 거울을 통해 지은의 표정을 봤는데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에요. 지은이 잠시 말없이 염색약을 바르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다시는 못 오시는 건가요? 아마도요. 언제 다시 한국에 올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다시 미국에서 비싸고 오래 걸리는 염색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쉬웠지만 무엇보다 지은을 못 본다는 게 가장 아쉬웠어요. 지은이 염색을 마치고 거울을 보여주었을 때 평소와는 다른 아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늙어 보이겠네요. 왜요? 염색 잘 됐는데요. 미국에서는 뿌리 염색을 자주 못해요.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요. 제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젊어질 수 있었는데 미국 가면 점점 늙어갈 일만 남았네요. 지은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흰머리가 점점 늘어나겠네요. 정말 아쉬워요. 그 순간 지은이 갑자기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저는 예전 생활로 돌아갔지만 뭔가 항상 허전했어요. 특히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늘어나는 흰머리를 보면서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그리워졌죠. 또 흰머리가 늘었네.
미국에서 한번 염색을 받아봤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3시간을 앉아 있었는데도 색깔은 부자연스럽고 비용은 $250나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예 포기하고 그냥 늙어가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한국 출장 기회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협력업체와의 미팅 때문에 일주일 정도 서울에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비행기 표를 받아들고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은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은 씨, 저 마이클이에요. 한국에 출장 왔는데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이 금세 왔습니다. 정말요? 당연히 만나야죠. 언제 오세요? 다음 날 오후 1년 만에 지은의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전의 작은 미용실이 훨씬 크고 현대적인 가게로 바뀌어 있었어요. 와, 여기가 맞나? 간판도 바뀌었어요. 지은 뿌리염색 전문점이라고 되어 있었고 직원도 3명이나 있더라고요. 지은이 저를 보고 달려와서 반갑게 인사했어요. 마이클 씨, 정말 반가워요. 지은 씨도요. 그런데 가게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마이클 씨가 떠나고 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드디어 제 미용실을 차렸거든요. 지은이 제 머리를 보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머리가 많이 하얗게 됐네요. 바로 해드릴게요. 1년 만에 다시 앉는 그 의자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염색을 받으면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외국인 고객들이 많이 늘었어요. 마이클 씨 덕분이에요. 정말요? 네, 마이클 씨가 뿌리 염색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셨잖아요. 이제는 외국인 전용 서비스도 해요. 염색을 마치고 거울을 보니 역시 지은의 실력은 여전했어요. 정말 마법 같아요. 완전히 젊어졌네요. 앞으로도 한국 올 때마다 꼭 오세요. 평생 단골 고객으로 모실게요. 당연하죠. 이제 한국 출장이 더 기대될 것 같아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친구를 얻었네요. 마이클 씨는 제 첫 번째 외국인 친구예요. 저도요. 지은 씨는 제 가장 소중한 한국 친구예요. 그 이후로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지은의 미용실을 찾게 되었어요. 때로는 출장으로, 때로는 휴가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지은과 만나서 근황을 나누고 뿌리 염색을 받았죠. 지은의 가게는 점점 더 유명해졌고 저는 미국에서 한국의 뿌리 염색을 홍보하는 비공식 대사 역할을 했어요. 제 미국 동료들도 한국 여행 올 때마다 지은의 가게를 꼭 들렀거든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저와 지은은 여전히 좋은 친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평생 잊지 못할 우정과 젊음을 동시에 얻었어요. 그리고 이 특별한 인연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